안녕하세요. 자기통찰의 이통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손금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손 모양을 볼 텐데요. 손 모양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손 모양은 속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한 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손금은 변하지만 손 모양은 타고나는 천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손 모양을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시기 이전에 제가 이렇게 요약글들을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이렇게 좀 적어 놨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고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먼저 볼 텐데요. 물질적, 정신적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좀 있어 줘야 되는데, 우선 두뇌선에서 기준점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이 물질적이 되고요, 위에가 정신적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유형을 좀 나누자면, 물질적은 방형, 주걱형, 원시형이 물질적이 되고요, 정신적은 원추형, 첨두형, 사색형이 이렇게 정신형이 되는데요. 물질형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람보다는 돈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정신적은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 얘기했을 때 두 종류로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참조들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이 두뇌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면 향할수록 아래쪽이 넓어지겠죠. 아래쪽이 넓어지면 물질적이 되는데요. 방형, 원시형, 주걱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요. 반대로 이 두뇌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쪽이 넓어지겠죠. 이런 경우는 정신적인 손이 되는데요. 원추형, 첨두형, 사색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서로 분리가 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손 모양에 따른 성격, 성향을 좀 볼 텐데요. 우선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방형입니다. 방형을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형의 손의 생김새의 특징은요, 손 끝과 손가락의 시작 뿌리라 그러죠. 이 부분이 가는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일자를 그리는 이런 형식의 손가락을 좀 지녔고요. 그 다음에 손 면적이 넓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손 자체가 굵직하니 좀 듬직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손입니다. 이런 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합니다. 성실하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좀 지니고 있는데요. 일처리를 꼼꼼하게 처리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좀 잘 못합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이 손이 최고의 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원시형의 손의 좀 특징을 볼 텐데요. 특징은 손가락이 좀 짧습니다. 손가락 뿌리에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뾰족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뾰족한 것이 특징이고요. 엄지손가락이 대체적으로 좀 짧은 형식인데요. 대체적으로 폭은 좀 널찍한 느낌을 줍니다. 손 자체가 좀 거칠고 탄탄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줍니다. 이런 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요, 매우 거친 성격을 좀 지녔습니다. 물질력이 상당히 강하고, 이런 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복권이라든지 도박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노동적인 일을 시키면 추진력이 좀 남들보다 월등히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머리 쓰는 거는 안 좋아합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이번엔 주걱형의 손을 볼 텐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보다시피 이 사진은 약간 혼합형입니다. 오리지널 주걱형은 아니고 참조를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손은 이렇게 약간 널찍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손 끝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끝이 발달이 좀 잘 돼가지고 크다는 느낌이 좀 드십니까? 이 손 말고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끝이 약간 뭉툭하고
주걱같이 생겼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손이 주걱형이라는 것입니다. 손은 약간 뭉툭하니 좀 투박하게 생겼고요. 자,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주걱형의 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요, 상상력이라든지 창조력이 좀 많이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만들어 달라든가 요청을 하면요, 손쉽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협심하는 일을 같이 시키면 좀 잘 못해요. 럭비공 같이 툭툭 튑니다. 확실한 건 손재주가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자, 이번엔 원추형을 볼 텐데요. 원추형의 손 모양 특징은 그렇게 길지 않은 손가락에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집니다. 자, 그림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손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이고, 손 가로폭은 그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그런 손을 지녔는데 살집이 조금 있습니다. 살집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손에 가진 유형은 감각이 좀 예리하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단점을 얘기하자면 한번 늘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늘어지는데 약간 향락주의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늘어집니다. 오리지널 정신적인 유형의 손인데요, 정에 상당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손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향락에 약간 가까운 손일 수도 있는데, 이 손이 약간 살집이 거칠고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의 반대의 성향을 좀 보입니다. 성취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엄청난 실행력을 지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번엔 첨두형을 보도록 할 텐데요. 손의 특징은 손가락이 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길죠. 그리고 손뿌리에서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것이 특징이고, 손 가로폭은 좁습니다. 손 전체를 봤을 때 예쁘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데요. 이 첨두형의 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상상력이라든지 감수성이 풍부한데요, 공상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반대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반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언가 일을 시켜도 이렇게 깔끔한 맛은 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좀 약한 것도 특징이고요. 영감, 투시, 영적 능력 또는 예술, 미술 이런 쪽으로 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건 미술이나 음악 이런 걸 잘하긴 하더라고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사색형인데요. 이 사색형은 손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으로 이렇게 뼈들이 좀 많이 마디들이 돌출되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형식의 손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손 자체는 약간 앙상한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을 좀 줍니다. 자, 이런 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요, 학구파입니다. 일단 보통 사람들보다 지식욕이 강하고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좀 성격이 독특한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시큰둥합니다. 혹시 츤데레라고 아시나요? 쌀쌀맞아 보이는데 따뜻하고 정 많은 분들, 딱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유형을 봤고요. 이번엔 그 6가지 유형 중에 혼합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혼합형을 하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혼합형을 볼 텐데, 아까 예시에 보시면 첨두형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곳에 원추형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이 원추형이 아니고 첨두형입니다. 헷갈려 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자, 사진을 보다시피 첨두형의 방형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가락을 보시면 끝에서 끝까지 일직선을 그리고 있죠. 일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형이 가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손인데요. 첨두형에서 이런 손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손 전체는 첨두형의 아름다운 손을 지녔죠. 손이 예쁘죠? 이런 손을 가지신 분들은
양형의 현실적, 첨두형의 공상가 두 가지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런 분들에게 뭔가 집중을 요하는 걸 부탁했을 때 투지를 불사릅니다. 그런데 오래 못해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서 그랬는데요. 아무튼 힘들어서 좀 오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 처리가 엄청 빨라요. 뭔가 맡겨놓으면 일 처리를 상당히 빨리 처리합니다. 오래 하는 걸 시키면 엄청 싫어해요. 오래 하는 걸 시키면 아무튼 엄청 싫어하고요. 이런 분들은 짧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가지 유형부터 혼합형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스스로의 손도 좀 들여다보고 관찰해보셨나요? 그러셨을 거라고 보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